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아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1억 원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아주택 정비사업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2편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 크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이죠. 자, 이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돼서 아파트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못 받는 것이 바로 가점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점수가 낮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를 높게 쌓이기 전에 이미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취득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참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싸게, 그러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재개발도 많이 비쌉니다. 자,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투자분들, 이분들이 찾아가는 곳 바로 어디냐? 재개발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아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이곳이 지정되기 전에 예정되는 지역들,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빌라와 재개발 빌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 그리고 또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일반 빌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빌라는 주변 빌라 시세와 똑같이 가겠지만, 재개발되는 빌라는요, 빌라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주변 아파트 가격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재개발의 빌라도 상승하게 되고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그 재개발 빌라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용산구 잘 아시죠? 용산구 가시면 한남 뉴타운이 있습니다. 총 5개 구역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4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한남 3구역 유명하니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지역 가보시면요, 빌라가 요만한 게 바로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싸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용산구와 이웃되어 있는 마포구, 여기를 가셔도요,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10억이 됩니다. 그 건너편인 서대문구 부가연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서울의 가장 변두리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평구 지역도요,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면 벌써 5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가격이 상당히 다른데요. 자, 마포구가 만약에 재개발되는 게 10억이다. 그러면 재개발 안 되는 거는 5억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요, 재개발되는 게 5억이다. 그러면 재개발 안 되는 것은 2억에서 3억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의 가격을 따라가고, 재개발이 안 되면 주변 빌라의 가격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볼 건데요. 자, 재개발에 대한 가격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번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신축 빌라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산정되느냐, 빌라를 짓기 전에 땅을 사겠죠. 이 땅과 그리고 건축비를 합친 가격에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의 적정 이윤을 합쳐서 분양가가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빌라의 가격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의 아파트와 비교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재개발 빌라는 더 이상의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공식으로 여러분들께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20억 원이었을 때 이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바로 조합원의 분양가를 알아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자, 조합원 분양가는요, 일반 시세의 대략 80에서 90%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에 든 것처럼 20억 원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약 16억이라고 치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빌라의 가격이 만약에 7억을 한다. 이 7억짜리의 빌라의 공시지가를 따져보시고,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져보시면 권리 가격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권리 가격을 먼저 뽑아보시면 추가 부담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추가 부담금은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이게 추가 부담금이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돈이 바로 추가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체적인 재개발에 있어서 가격은 바로 빌라 가격과 이 추가 부담금을 합친 가격이 전체의 가격이 될 것이고요.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보다 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같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요,
지금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상승할 겁니다. 대신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빌라 가격도 같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공식을 대입하면 재개발 빌라를 내가 잘 살 거냐 또는 못 산 거냐라는 평가 기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재개발은요, 지역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제가 한남 뉴타운 그리고 또 은평구에 은평 뉴타운이 있다고 쳤을 때 한남 뉴타운과 은평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속도입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바로 사업에 대한 속도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계단 형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단을 한층 한층 올라올 때마다 가격은 올라가고 리스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좋아지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서 지역과 속도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저희가 재개발에 들어가서 아파트는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 안 하셔도 돼요. 계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만 가져가셔도 투자에 대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시고 또 그 수익을 가지고 좋은 데를 이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모아주택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모아주택 정비사업은요, 기존 재개발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기존 재개발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아주택 정비사업은요,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층 주거 단지가 있다면 주민들의 동의만 가지고서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또는 서울시에서도 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매년 공모를 통해서 모아주택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아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더불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높기 때문에 동의율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낙후된 빌라, 밀집, 주거지역들도요,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은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유의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주택 정비사업은요,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기존에 재개발되던 지역들은 지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재개발 지역과 그리고 또 공공기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그리고 또 이사대책이죠. 도심 공공복합사업, 그리고 동비구역이 지정됐거나 또 예정되는 사업, 그리고 또 뉴타운 같은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모아 뉴타운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존치된 지역들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역시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권리산지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권리산지형 기준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말 무시무시하죠. 현금 청산이 돼서 내가 집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못 받고 현금만 받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아타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유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율이 바로 착공신고를 득하면 권리신고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착공신고를 했으면 신축주택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현금청산자가 아니라 이제 조합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착공신고를 했다 하더라도요, 조합 설립 이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셔야지만 이 조합 설립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가입이 가능하지, 만약에 착공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조합 설립이 났는데 소유권을 못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바로 현금 청산자가 된다는 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것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자, 기존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이후에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은 조합 설립만 돼도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이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이 전혀 없었다가 이제 법이 개정됐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2022년 8월 4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현장들은 괜찮지만 만약에 법 시행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안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지난 7월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나타났습니다. 그 뭐냐? 5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차에 한해서는 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아주택은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한 빌라가 향후에 정비 사업을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아파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